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나스닥이 상당히 조금 올라갔잖아요. 엔비디아가 또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세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피는 지수가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는 모습 나타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야라고 했을 때 이제 3분기로 진입을 하잖아요. 우리 시장이 2분기가 종료가 되고 이제 3분기로 진입을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준비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왜 이제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이보다 상승폭이 덜 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최근의 시장은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왔었는데 이 상승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사실 일부 종목들 대형주가 거의 지수를 끌고 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2650선 근처 부근에서 2800선까지 올라오는 와중에 사실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떨어지는 종목이 많았던 날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즉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부 이슈가 있거나 혹은 실적이 좋은 혹은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만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소외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한 소외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보다 많았던 시장이 지난 최근 한 달 동안의 시장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5월달, 6월달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볼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챙기기가 쉽지 않았죠. 매우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소외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니 지수가 올라가도 전혀 체감을 못하는 그러한 장세가 지난 약 한 두 달 정도의 장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3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3분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거고 이제 7월 달부터 새롭게 이제 종목별 순환이 시작이 될 텐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죠.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현재 저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확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3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약 한 2개월 정도의 장세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워낙에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약 한 7월, 그 다음에 8월, 9월 달 3분기 동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익을 좀 잘 챙겨 나갈 수가 있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방향성이 달라지게끔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간의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810선까지 상승이 나왔었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2800선이 굉장히 주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일전에 가장 좋았었던 구간이 2800 구간이었는데 이 2800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 초입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좋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연준의 최근 스탠스가 아직까지는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장에 크게 끌어올려지기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테스라든지 혹은 테크잉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추세를 좀 끌어올려주면서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특히나 테스 같은 경우에 오늘 흐름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리는 부분이 반도체가 3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그러한 낙수 효과가 D램이나 낸드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3분기 진입을 하면서 실적 시즌 돌입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었던 반도체 레거시 쪽은 지금부터 반드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아마 테스처럼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가지 않았었던 반도체 레거시 쪽.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으로 어느 정도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면서 3분기에 이제 계속해서 HBM과 D램, 낸드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고점 구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또 상방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점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에는 너무나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에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2배 이상 많은 그러한 장세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하락할 때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계속해서 일부 관심 받는 종목들만이 상당히 이제 집중을 받는 그러한 장세가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일단은 7월달은 6월달, 5월달보다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이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좀 순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또 받쳐줘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순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강조 드릴 부분은 우리 시장 제가 이제 5월달 그리고 6월달 시장에 대해서 5월달은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6월달은 5월장보다는 괜찮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7월달은 6월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겁니다. 즉 순환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고 강하게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나올 건데 결국에는 또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7월달에 조금 더 이 5월달이나 6월달보다는 긍정적인 장세를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오늘도 상당히 이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았던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슬슬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7월 달을 대비해서 매매 준비를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매매를 잘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섹터군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군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매우 일부 종목만이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뭐 섹터군이 가든 혹은 뭐 종목군이 가든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장세 속에서 제가 지금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 최근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보게 되면 전선이나 전력 설비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제가 세명전기를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선 전력 설비 쪽이 현재 시장이 워낙에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잘 골라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건데, 특히나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이 그나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명전기를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떻냐라고 했을 때,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약간 5,000원 후반대 구간이었으니까 오늘까지 해서 약 한 2거래일 정도 걸렸나요? 2거래일 정도 만에 지금 현재 7,7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세명전기를 특히나 전선주 중에서 강조를 드렸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당시에 재룡산업이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재룡산업이 금요일 날에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때부터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었던 거예요. 재룡산업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전선이나 전력설비 쪽이 이번 주에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사실 금요일 날에 들어간 수급으로 이미 힌트를 어느 정도는 줬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금요일 날에 재룡산업이 거의 한 4,7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산업을 봤을 때 전력 전선 쪽이 이번 주에 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너무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세명전기가 매우 유력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세명전기를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을 보게 됐을 때 요 수급을 제가 집중해서 본 거예요. 보게 되면 재룡산업이 급등이 나왔었던 그러한 수급이 들어갔었던 날에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군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섹터군 내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세명전기가 재룡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세명전기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후발 대장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세명전기를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명전기가 5,000원 후반대에서 약간 2거래일, 3거래일 만에 바로 7,700원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로써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또 후발주자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대원전선이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겁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룡산업이 수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후발로 세명전기가 받아준 다음에 세명전기가 오늘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원전선이 오늘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또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은 후발주자로 대원전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점을 일단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수급을 받아주는 순서대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급 흐름을 그 무엇보다 잘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종목을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콜마홀딩스 바로 이제 어제 방송이었어요. 어제 이제 야인시대에서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청담글로벌을 이제 또 한번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청담글로벌을 보지 마시고 콜마홀딩스를 보셔라라는 부분을 한번 또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청담글로벌이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상당히 강세가 나왔었죠. 그런데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급등이 상당히 고점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발주자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게 콜마홀딩스다라는 부분을 바로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그리기는 했지만 20% 정도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청담글로벌의 후속으로 화장품 쪽의 후속으로 콜마홀딩스를 말씀을 드렸느냐,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은 화장품 쪽 중에 먼저 출발을 했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그죠? 한국 화장품이나 혹은 뭐 코리아나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군들이 먼저 출발을 해줬어요.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이나 혹은 이제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 구간에서 물량 잘 담아주다가 고점 구간에서 강하게 차익 실현 나와 버렸죠. 그러면 선발 주자에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2등 후발 주자로 수급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니모리 같은 종목이 또 이렇게 수급을 받아줬고 최근에는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와 버렸죠. 그러면서 또 청담글로벌이 수급을 받아준 겁니다. 자, 보면은 저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죠. 그러면서 청담글로벌이 또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청담글로벌이 또 고점에서 약간의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장주가 힘이 빠지고 있고 수급이 빠져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콜마홀딩스였다라는 겁니다. 콜마홀딩스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때요? 물량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에 강력하게 들어가죠. 지금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준 만큼 화장품 후발주자로서 출발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당일 20% 넘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는가 요거를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들을 보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포인트로 지금 현재 종목들을 선별을 해나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 어제 또 마찬가지로 제가 야인시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DI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DIC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었던 이슈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뭐였죠? 어제 이제 이 폐플라스틱을 또 분해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연말에 양산을 할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게 성공을 했을 때 2026년에는 6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즉, 오늘 급등이 나온 이슈를 제가 어제 미리 또 가져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DI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을 강조드렸느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 실적 수급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DIC의 흐름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DI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2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수급주의 모양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이죠. 자, DIC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5,000원대 초중반대 구간에 강한 수급을 밀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적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많이 싸져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나가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DIC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힘을 받아주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20% 넘는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개별주에 속할까 혹은 어떠한 주도주 종목군들에 속할까라고 했을 때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봐야겠죠. DIC가 뭐 2차전지나 혹은 뭐 반도체 같은 이러한 이 섹터군에 속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개별 이슈로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섹터군 내에 대장주도 순환에 따라서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고 개별주까지도 좋은 종목은 이렇게 수급으로 표시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급주들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조선주들 아마 관심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조선주들 상당히 관심 많으실 건데 제가 6월 21일 날에 조선주 후속주로 뭐 말씀드렸었나요? 조선주 후속주로. 태광이 계속해서 가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안이라든지 여러 조선주들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조선주 보시면은 태광 후속주로 제일테크노스 보셔라라는 부분을 제가 또 6월 21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일테크노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자, 보게 되면 흐름을 봤을 때 제일테크노스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약 한 8,050원 정도 구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오후장까지 9,900원까지 급등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광이 목요일까지의 흐름이 요랬었어요. 요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자, 음봉 나오기 전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자 먼저 출발을 해줬죠. 조선주가 최근에 이제 동해가스전에 대한 이슈를 또 받아주면서 태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게 되면 태광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상당히 저점에서 강력하게 받아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앞선 구간 삼켜주는 매물 수급이 들어가 줬습니다. 힘을 비축해 준 거죠.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힘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에 어떻게 됐죠? 상당히 윗골이 그리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한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힘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섹터군 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조선은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 여러분들이 또 뭘 골라볼까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테크노스의 흐름을 봤더니 목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물량을 상당히 잘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당시에 제가 안내드렸던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하게 물량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힘을 비축을 해준 다음에 바로 그날 20% 넘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DS 단석 2차전지 중에 지금 가장 긍정적이다 말씀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어제 업앤다운 시간에서 2차전지 보실 거면 DS 단석 보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또 10% 넘는 급등 나왔죠. DS 단석의 최근 흐름 어때요? 계속해서 쭉 쉬어가다가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강력한 수급 들어가 주면서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구간, 상당히 강력한 힘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차전지 중에는 최근에 PNT와 대주전자재료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후속으로 테이펙스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펙스 3만원 구간에서 46,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중에 후속으로 DS 단성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관련해서 이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약간의 저점을 깨거나 혹은 여전히 물량이 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앞선 구간의 수급을 삼켜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 결론적으로는 그때부터 상승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수급 흐름이 들어갈 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 제가 뭐 3월 달에 필에너지나 탑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종목들 중에는 지금 현재 장비주가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는 대주전자재료 PNT 그 다음에 테이펙스, 그 다음에 오늘 DS 단서까지 해서 2차전지 중에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들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을 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점은 수급을 보고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매매를 함에 있어서 살아있는 종목을 구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가셔야 7월 달은 이번 달과 5월 달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도 상당히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 저점까지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또 실적 시즌과 금리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7월 달은 훨씬 더 매매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월 달과 6월 달에 매매를 잘 못하셨다.
혹은 수익을 못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는 수익을 충분히 잘 챙기셔야겠죠. 다만 7월 달에는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는 이어질 겁니다. 5월 달, 6월 달보다는 좋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종목을 구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들 선별 한번 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포커스가 나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내보면은 이제 이 앞으로 3분기가 다가오잖아요. 3분기가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질 거거든요. 잘 고르기만 하시면 섹터군 내에서든 혹은 이제 뭐 개별주든 수급을 보시면서 잘 고르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 5월달, 6월달에 손실 보신 거든 아니면 물려있는 거든 모두 다 해칭할 수 있는 혹은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전략적으로 한번 어떠한 종목을 내가 잘 골라볼까, 선별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이번 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 주도 정말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어느 정도 힘들었던 구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6월 잘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오는 7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 종목 잘 선별을 하셔서 꼭 수익 챙길 수 있는 매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오늘 푹 쉬시고요. 또 내일 성투 하시면서 이번 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